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지금 딸이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의 어떤 이런 풍파를 견뎌낼 만한 나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가 우리서 이해할 만한 그런 아량이 있지 않나. 운동선수로 장래를 살아갈 아이에 대한 학생 입장에서 저는 흡수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졸업 취소, 성적 정정, 수상 취소 등이 포함됩니다. 자, 2년 전 가을, 이제 고3 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자기 딸을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최순실 씨가 무리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우습게 본 거죠. 시스템을 우습게 봤을 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남자는 병역이고요. 병역 네. 문제. 그리고 남녀를 포함해서 교육 문제인데 우리나라 교육이 주로 입시체제, 입시제도 아닙니까? 그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잖아요. 강남이건 강북이건 뭐 전국 어느 지역이건 우리 아이 하나 좋은 대학 보내자라는 일념으로 학부모들이 정말 등골이 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그 사교육비를 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정말 그 자격이 안 되는데 이대에 들어갔다. 이것도 놀랄 일인데요. 그 다음에 만에 하나 비리로 몰래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보통 조용히 공부 열심히 하고 티나지 않게 다닙니다. 그 학교를 휘저었어요. 교수를 학생이 쥐고 흔든 정황이 나옵니다. 네. 리포트를 보고는 황당하기 그지없고 자 무슨 디자인 수업에 과제를 내라. 평상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휴대폰으로 보내고 저도 출강을 하고 있는 교수 입장인데요.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교수가 가장 먼저 화를 냈을 텐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열심히 잘 하셨네요. 그리고 아주 좋은 점수 주고 말이죠. 21세기 대명천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때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정유라가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에 집중되면서 지금의 이 사태까지 확전이 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사실 교육부를 과거에 이제 취재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교육부의 과장, 입시 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이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육제도가 아니라 신분제도다. 왜냐면,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육을 못 받았더라도, 내 자식만은 최소한도 대학을 보내가지고 이 대학에서 뭐 고시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해서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열망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신분제도처럼 정착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이걸 보면 결국은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딸이 비록 사실 이제 다른 학업 성적은 시원찮으니까 어떻게 하든 뭐 특기생 같은 거로 해서 보내야 되겠다. 근데 특기생으로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들어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승마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중학교 때 성악을 하다가 성악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승마를 시킨 거예요. 그 승마를 시키는데 바로 사촌 언니인 장시호 씨가 또 승마를 해서 연세대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벤치마킹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장시호 씨도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그것처럼 얘도 승마를 시켜서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중앙대하고 이화여대 두 군데를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화여대는 이제 작업을 한 거죠. 이건 그러니까 시스템을 붕괴시킨 게 아니고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승마 특기생이 이대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해부터 승마 특기생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 이대에. 만들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집어넣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듯이 바로 이제 학점 같은 게 제대로 안 나오게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완전히 또 학교 총장 뭐 입학처장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 학과 주임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구워 삶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서 졸업까지 이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아예 시스템을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나중에 학교 다닐 때까지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거죠.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아까 저희가 이 정유라 씨의 페이스북, SNS 그 글도 보여드렸는데 정유라 씨가 여기다 기름을 부은 게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중고등학생들이 촛불 집회에 나오는 계기가 되고 또 대학생들은 동맹 휴업까지 하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 정유라 이대 입학 관련한 처음 보도가 나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당하고 청와대 그때 분위기를 제가 조금 만나서 지인들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되더라도 굉장히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부조리가 있을지라도
결코 이게 밖으로 드러났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그 당시 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그 청와대 쪽 인사들, 주요 인사들의 반응은 개인의 문제다. 이거는 상관없다. 우리 정치권하고 상관없다. 뭐 국회의원들하고 상관없는 문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거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던 게, 최순실이라는 사람 개인이 잘못한 문제인데 이거를 왜 자꾸 당 차원이나 청와대 차원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이거를 선을 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나중에 큰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초반에 아니란 대처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나라 지금 학습 곡선을 보면, 제가 교육학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평생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일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담을 안고 사는 우리나라 아이들인데, 지금 정유라라는 사람이 너무나 편하게, 그것도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라는 인맥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대학교 수업을 들어가 보면 요즘에 대학생들이 공부를 집중을 잘 못해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이 얘기만 해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 그 글을 쓴 거, 우리 부모가 돈 없는 너네 부모를 탓해라, 힘없는 너네 부모를 탓해라는 말 때문에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그 형편이 어렵거나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부모님들이 자괴감을 느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노라는 거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허탈함과 그 모든 의욕을 상실한 것이 이 사태 이후에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IMF 세대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이 지금 최순실 탄핵 사태로 인해서 지금 겪고 있는 세대가 이후에 성장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더 큰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까지 제기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정유라 씨의 페이스북 글인데요.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다. 뭐 우리 사회가 완벽하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저 글 두 문장이 그동안의 30년의 노력을 정말 물거품으로 돌려보낸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권력자들의 부패와 비리는 사실은 뭐 단군 이래 계속 있었습니다. 뭐 조선시대 있었고요. 고려시대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번 사안은 뭐가 틀리냐면, 예전에 유신 때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그 다음에 군사독재 시절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그렇고, 아이들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도 뭐 서강대학교 나오셨고 다 학교 하는데, 그때만 해도 뭐 그 권력자들이 돈을 받고 이런 이권에 개입하는 부정부패는 항상 있었지만 아이들의 학교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만일 뭐 100번 양보해서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에 무소불위의 힘을 주셨는데 아이들 학교 하나 마음먹고 하려고는 마음대로 못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박지만이 서울대학교 집어넣으면 못 집어넣겠어요. 그 당시에 못하는 게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학교의 문제라는 거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고, 우리 사회의 그 계층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고, 유일하게 공정성이 보장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랑 고시 제도는 아무리 권력자들도 건드린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아무리 본인의 자식 일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친자식도 아니고 최순실의 웬 아줌마의 딸이 우리나라 입시 제도를 뒤흔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있었던 권력 측의 게이트나 부정 비리, 이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문제가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들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최순실 씨가 그냥 누구누구한테서 이권에 개입해서 돈 좀 얼마 그냥 가졌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문제지만 이 정도까지는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단군 이래 유사 이래 최초가 되는 이런 사안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저 200만 개 촛불로 타오르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요. 정입학으로 그쳤어도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근데 그게 아니고, 보세요. 자, 이대에서는 그러면 정유라 학생을 위해서 저렇게 맞춤형 부정을 저질러 놓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반대급부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번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는 사실은 그게 당사자가 교육부다 보니까 안 드러났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정유라를 저렇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담당 교수가 뭐 한 50억 이상의 정부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연구과제를. 2년 동안 그전에 55억 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전에 못 받았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교육부가 각종 지원 사업을 뭐 9건인가요? 9건 중에 8건을 이대에 몰아줘요. 이 얘기는 결국은 최순실 씨가 자기 딸을 이대에 집어넣는 조건으로 교육부나 아니면 청와대 교문수석실이나 이런 데를 움직여서 교육부로 하여금 그만큼 지원 사업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대에서 총장과 입학처장 뭐 관련 교수가
전부 다 동원이 돼서 이 정유라 학생을 지원하고 그 말도 안 되는 부정 입학 뭐 이런 걸 저지른 걸 보면 이대는 이대 나름대로 이런 어떤 명문사학의 명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버리고서라도 희생해가면서라도 정유라 학생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아마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조사를 하고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반대급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좀 이게 해괴한 일이냐면요. 학교라는 곳은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하나의 교육 공동체죠. 그래서 저는 이 최유라와 정유라의 사고방식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이대는 미래라이프 대학이라는 문제로 이미 농성 중이었어요. 네. 학생들이. 총장 물러가라. 그래서 이 최경희 총장. 그 미래라이프 대학 없던 거로 접었는데 농성을 접지 않고 계속 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터진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유라 대학교를 만들어서 돈이 많으면 최순실 씨가 자, 우리 아이만 가르치겠다. 교수 20명 뽑아. 그 다음에 이제 다 승마에 최적화된 이제 코스만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외딴 섬에서 해도 이 시스템의 문제가 건드려질 마당에 지금 이 수많은 학생들이 함께 다니고 있는데 단톡방 문제. 지금 계속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유라라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수업에서. 네. 중국에 왔다 갔는데 따로 놀았어요. 이 디자인 패션쇼도 안 했어요. 과제도 안 냈어요. 팀 티칭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동 수업에도 참여 안 했어요. 어느 조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학점을 보니까 우리보다 학점이 좋아요. 공부한 우리는 뭐죠? 라는 항의가 당연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상호감시 체제잖아요. 무한경쟁으로 대학 제도를 만들어 놓고 스펙 쌓기. 근데 이전에는 지금 이대 학생들이 미래라이프 대학 관련해서는 순혈주의 아니냐, 너무 학벌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으면서 그거 아니다 라고 이제 졸업생까지 공동체가 모였었는데 이 정유라는 어찌하여 이 수많은 학생들과 함께 더불어 공부하는 와중에 나 혼자 학교 안 가도 출석, 그 다음에 뭐 과제 안 내도 A 뭐 이런 식으로 갈 생각을 했는지 저는 그 사고방식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아까 신문제 얘기하셨지만 네. 봉건주의도 아닌데 봉건주의라는 게 확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봉건보다 더한 네, 탄핵 표결을 앞둔 이 시점 저희 아침에 저희가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화여대 얘기를 처음 꺼낸 이유 많은 국민들이 공분했고 이것 때문에 무언가 이상하다 하고 의심을 전 국민이 갖게 된 계기가 됐던 것인데 아까 민현지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개인 문제라고 청와대나 당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최순실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대통령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가요? 당이나 저도 19대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요. 당이나 청와대의 많은 분들은 사실은 몰랐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선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중에 나오는 말은 상상을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가정을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당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이건 정말 개인의 비리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 한 개인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면 된다라고 초반 이거를 갖다 정리하면 된다라는 입장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거였는데요. 문제는 이게 지금 최순실, 정유라 이 사건으로 학교를 농락한 것도 문제지만 이 친박 핵심이라는 분들의 지금 인식 상태에 문제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발언이 나왔는데요. 의총에서 대통령 직접 이런 한 푼도 안 받았다. 탄핵 왜 하냐.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를 갖다 쥐고 흔든 문제예요. 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문제까지. 그런 건데 대통령 통장에 1원도 안 들어왔다, 책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인, 핵심 정치인들의 인식을 어떻게 국민들이 용납하겠냐는 거죠.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자, 이대 사태에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게 정유라 씨의 그 이대 학사 관리에 특혜가 있었구나 이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파보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는 입시도 특혜였고요.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학사관리까지 특혜였다는 겁니다. 이게 줄줄이 계속 점입 가경처럼 더 많은 사실이 계속 나오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대 나올 뻔한 여자가 중졸이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예? 네. 고등학교도 17일 갔다 그랬나요? 한 학년에? 17일 갔다. 3학년. 네. 그러니까 그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순실 씨와 그 자녀들의 어떤 정신 상태, 그러니까 세계,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들이 정말 궁금한 게, 이 대학에 들어갈 때는 본인이 나름대로, 야, 나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야. 박근혜 대통령 내 말 하면 다 들어. 문서 가지고 다 가져와. 내가 이 나라 다 자주 움직여. 우리는 몰랐지만 그녀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그런 분위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2대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담고등학교 다닐 때는 사실 그런 시절도 아니라는 거죠. 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청담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다 학교 가서 난리도 아니고 뭐 선생님 뭐 때렸다는 얘기도 있고 온갖 얘기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라는 사람 자체 인격 형성 자체가 저는 그렇게 돼 있다고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시녀처럼 잘 모시다가 대통령이 됐으니 아 이제 나도 한번 나래를 펴볼까? 이제 나는 대통령을 얻고 내 맘대로 해볼 거야가 아니라 옛날 뭐 유경재단 할 때도 그렇고 옛날에 그 아버지가 구국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80년대 삼성동 왔다 갔다 하면서 옷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시녀처럼 공주님 모실 때도 그렇고 인생 자체 형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나. 왜냐면요 이 청담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이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곤란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만만한 학교가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우리 민 의원님께서는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그죠? 청담고는 안 났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나왔는데 청동고등학교에 가면 이 최순실 씨보다 돈 많은 사람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일종의 엄청난 이 부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그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 학교를 와가지고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떠나서 인격 자체가 저는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정 그리고 민정 기능 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기능이 잘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는 국정원도 얘기하고 민정수석도 얘기하는데 왜 검찰의 범죄 정보 담당하는 그런 범정과라고 있죠. 범죄 정보 수집과. 네, 기획관도 있을 정도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고위직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는 이런 첩보랄까 이런 거를 감지해서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은 잘 작동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주목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김기춘 전 실장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정보가 다 올라갑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사실은 거기에 뭐 특명감찰반도 있잖아요. 특명감찰반도 있는데 특명감찰반은 경찰이나 아니면 그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이제 청와대 주변 관련한 여러 가지 첩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관련 그 수집한 정보를 그 이제 검찰이나 또는 경찰 통해서 자기네들이 수집한 정보를 올리기도 하고, 또 국정원에서도 올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올렸을 때, 자, 그럼 이거의 심각성을 민정수석이 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해서, 자, 대통령한테 보고할 건 하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아, 이거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 대통령 주변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건 막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주목하는 이유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부분을 혹시 묵살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좀 화면에 보이는 우병우 수석이 다른 거 다 떼어놓고 이화여대 건 관련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를 첩보를 좀 받았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화여대에 저는 구체적으로 뭐 정유라 학생에 관해서 뭐 어떻게 점수를 뭐 몇 점을 어떻게 줬네, 뭐 리포트를 안 냈는데도 어떻게 했네,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런 거는 뭐 아주 상세하게 정말 교육부가 감사를 했을 경우만 나오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왜 이화여대에 계속해서 그 정부 지원 사업이 집중해서 나가느냐 하는 문제 같은 건 사실 알 수가 있거든요. 신청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졌죠. 그러니까 뭐 9건인가 신청했는데 뭐 8건을 받았다고 하니까 왜 거기에 나가느냐. 또 특정 교수가, 왜냐면 교수가 이 연구 프로젝트 받는 게요, 몇 억짜리 하나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정 교수가 그 전에 안 받던 그 교수가 한 2년 만에 55억의 프로젝트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누군가 경쟁자가 있잖아요. 경쟁자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5억의 프로젝트를 받아가면 이 경쟁자가 어디에 가서 틀림없이 하소연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정보로 이렇게 취합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았을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지금 그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뭐 그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대통령의 친척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 개인 놓고 보면. 그런데 2014년 시끄러웠던 정윤회 문건 유출 때 그때 이미 승마협회가 딸려 올라오고요. 그 정윤회의 딸 정유라가 딸려 올라오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왜 2등이냐? 경찰 출동시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이 이 정도의 소동을 몰랐다면 무능했던 것이고, 알았는데 여기서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그럼 이것은 인위적으로 덮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건대.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핵심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보이지 않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히려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을 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개연성으로 보면 뭐 물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우병우 민정수석은 굉장히 엄중한 지금 문책을 받아야 되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엊그제 국민들이 가장 분통 터진 게 뭐였습니까? 출석 요구서 나 안 받을래. 나는 어디 있는지 몰라. 몰라줘. 근데 또 기자들이 팠어요. 장모 집에 있다. 결국 끝까지 수령 거부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가 고위공직자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청와대에서. 국정농단의 씨앗을 다 만들어 놨었어요. 얘기하면서 화가 나네요, 지금 벌써. 네. 알겠습니다. 자, 이화여대 사건 올 여름에 시작된 학생들의 점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이렇게 굴러갈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입시 비리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승마 과정, 교수와의 관계, 그리고 교수가 정부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모든 것들이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그 주변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